엄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몰라도 엄마는 나를 아셔야 해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온 28살 자폐성 장애 청년의 엄마입니다. 저는 가까운 서울에서 온 7살 유군이 엄마라고 합니다. 윤이도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중증이고요. 네. 저희 아들과 살아왔던 28년 세월의 사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진 보면서 우리 좀 이렇게 추억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거는 이제 20살 넘어가면서부터 발달장애 복지관에서 난타 수업을 배웠어요. 몇 년 된 거예요? 난타는? 여러 해 배웠고요. 네. 학교 다니면서부터 여러 가지 악기들을 경험한 게 이제 성인기가 되니까 이렇게 좀 발표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게 롯데 야구장인데 거기서 이제 공연을 했었죠. 다 발달장애인 팀으로 구성된 난타팀. 등산도 좋아하나요? 네, 등산을 좋아해요. 유군이는 내려오는 건 너무 신나게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걸 너무 힘들어서 등으로 받쳐서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산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면 좋은데 그냥 이제 극기 훈련하면 재미가 없겠죠. 좋아하는 방향대로 그냥 냅둬야 되는구나. 네. 가서 뭔가 맛있는 걸 싸들고 피크닉을 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그 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회에 나가서 네,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때 장애 학생 기능 경진 대회. 지금도 이렇게 조립 같은 거 좀 하고 그러나요? 지금은 뭐 집에 있는 물건들, 뭐 새로 선풍기 같은 거 사오면 아들이 다 조립하죠. 어렸을 때는 이제 도전적 행동, 문제라고만 보였던 것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걸 이제 뒤에 가서야 알게 됐죠. 이 지금 특수학교인가요? 네. 일반 학교인가요? 고등학교는 이제 전자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어렸을 때 이제 유건이처럼 7살 때는 특수학교에 다녔었고요. 특수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왔었죠.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일반 학교로. 보통은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가 가지 않나요? 보통은 일반 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한계치까지 다다르면 특수학교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빈이가 진단을 영구적 자폐성 장애 1급으로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착석도 되지 않고 지시 따르기도 되지 않고 신변 처리도 되지 않으니 특수학교로 당연히 갔어요. 근데 교육을 잘 받더라고요. 그 선생님들께서 정말 놀랍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고, 여동생이 연년생으로 있었어요. 여동생. 여동생이 오빠네 학교 한번 가보고 싶다. 오빠네 학교에 갔다 왔던 날 울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오빠네 학교가 궁전 같은 곳이 아니었고 운동장도 없고 오래된 학교였고 다 약한 친구들만 있는 거 보면서 오빠가 우리 학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반에 건강한 친구들 30명이 오빠를 돌아가면서 돌볼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해서 그럴까 하고는 이제 겁도 없이 제 전학을 왔었죠. 막상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을 와서 보니 이제 장애 이해가 황무지 같은 상태였어요. 오해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폭력도 당하고 뭐 비난 이런 것들을 뭐 총체적으로 경험을 했죠. 혹시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었죠. 난리를 쳐야 되나. 그래서 한 명 한 명 풀어가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는 거를 답을 찾으면서는 내가 아들을 대변해서 통역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편지를 보냈죠. 아이들 학교 신문에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 전교생들이 다 보니까 학교 신문에
아들이 어떤 장애를 가졌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나는 조금 다른 아이야라는 글을 실었는데 그게 효과가 꽤 컸어요.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었고요. 소통 외에는 성장에 답이 없다라는 이제 지나고 와서 보니 그런 이제 배움을 얻게 된 거죠. 이때가 유치원 다닐 때인가요? 네, 처음 이제 장애 진단 받고 장애 전담 어린이집. 그럼 진단 받았을 때는 병원에서 받으신 거죠? 발견은 한 두 돌 때쯤부터 좀 다른 아이들과 발달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이제 장애라고 보지는 못했죠. 이렇게 표시가 나지가 않으니까. 특수교육이나 장애 관련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에 언어치료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구강구조의 문제라든지 말더듬이라든지 이런 언어치료실이라서 이제 몇 달 다니다가 그만뒀고 그리고 이제 수소문해서 알게 된 게 우리 집 근처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었는데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려면 이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구적 자폐성 장애 1급을 받았죠.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잘 키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현실이 오히려 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빨리 교육해서 잘 키워서 이렇게 사회에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었죠. 유건이는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됐을까요? 돌 때까지는 그냥 아주 조금 느리다 했는데 쌍둥이 남자아이 둘이다 보니까 연년생처럼 이렇게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어지는 게. 그리고 또래의 아이들이랑도 좀 눈에 보이고 두 돌이 지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3세가 됐을 때 저는 바로 진단을 받고 저 또한 내가 잘 키우면 일반화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주변에서 정말 대단하다. 유곤이는 될 것 같다 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네. 유곤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곧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막연히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염려가 되세요? 저는 학창 시절도 물론 걱정이 되고 감정 기복이 지금도 좀 심한 편이고 아이가 저도 지금 약간 이제 그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복용을 하면서 또 감정의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아이의 감정을 또 내가 또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이가 이제 한번 울기 시작하면 짧으면 30분, 이제 보통은 1시간. 이유가 있겠죠. 말을 하지 못하니 저도 알아채지 못하겠고 한데 한번 이제 수가 틀어져서 이제 울기 시작하면 축구 선수들 세레모니 하듯이 앞으로 엎어지고 뒤로 엎어지고 온몸을 뒹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찻길로 나가지 않게 한 손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뒤통수가 땅에 닿지 않게 이제 막아주는 정도만 하고는 1시간을 견뎌야 돼요. 길 한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죠. 근데 그 1시간 동안 그게 뭐 오늘만 있는 일도 아니고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일인데 이 아이와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들과 지내다 보니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끝날 시기가 없고 평생 지속될 장애고 그 절망감을 느꼈을 때 오늘 밤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은 지금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데 아들에게 이제 웃는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이제 아들하고 눈이 마주쳤죠. 저한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몰라도 엄마는 나를 아셔야 해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작은 도구로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배우고 있는지
엄마는 아셔야 해요. 라고 환청처럼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 그렇구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작은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나는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했는데 너는 엄마만 믿고 있었구나.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엄마만 바라보는구나. 세상 사람 모두가 몰라도 나는 너의 언어를 배워서 세상에 전해줄게. 라고 마음을 먹고 전환기가 되었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태풍도 불고 진흙탕도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꽃밭도 있고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다 그 길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걷기만 하면 또 주력자들이 생기고 또 쉼터가 생기고 또 함께 걷는 길이 좀 탄탄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희망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